덴벨레가 여러 시즌에 바르셀로나 있었는데 한번 쭉 느낌만 봐요. 느낌만. 자, 햄스트링 부상 표시가 많네. 네. 다 빨간 게 다 부상이야. 다 부상이야. 계속 부상이야. 그냥 느낌만 봐요. 느낌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계속 부상이야. 저렇게 부상을 당해? 다치거나 게임하면서 늦잠 자거나 게으르거나 결론은 와도 상관없어. 자, 이강인 선수 지금 파리에서 프리시즌 보내고 있는데 이 파리 생제르맹이 덴벨레 영입을 노리고 있다. 네네. 디 애슬레틱 보도에 의하면 지난 토요일 네. 파리가 덴벨레의 바이아웃 지불 의사가 있다며 덴벨레 측과 협상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이 바르셀로나에 보냈다. 바르셀로나는 덴벨레가 떠날 거라고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고, 로마노 기자도 덴벨레 측도 파리행에 좀 긍정적인 반응 보이고 있고, 이미 구두로 5년 계약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이제 파리행이 좀 유력하다. 이런 네.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계약이 좀 재밌긴 하더라고. 바르셀로나와 이 네네네. 덴벨레의 계약 관계가. 일단 네. 뭐 덴벨레의 계약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 바이아웃이 5천만 유로인데 5천만 유로로 이적을 하면 절반을 덴벨레 쪽에 줘야 됩니다. 바르셀로나가. 그래? 계약을 이렇게 맺은 거지. 계약을? 왜 이렇게 좀 약간 호구 같은 계약을 맺었냐? 지난 시즌에 덴벨레가 자유계약 상태였어요. 네. 덴벨레가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해서 이 선수를 데려가려는 팀, 덴벨레 정도의 요구 연봉액을 맞춰줄 팀이 없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그러면 너 그 대신 지금 제한 들어온 팀 없으니까 연봉을 줄여라. 그런 대신 재계약을 해줄 테니 바이아웃을 5천만 유로로 걸고 만약에 너가 1년 잘해서 나갈 팀이 생기면 절반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지난 시즌 좀 좋지 않았나? 그래서 연봉을 자기가 직접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약간 팬분들이 역시 덴벨레 이제 망했다. 연봉 줄이는 자존심까지 이제 깎았다.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난 시즌에 어쨌든 자기가 증명을 했고 그래서 잘해서 뭐 파리 생제르맹이 바이아웃 지불하고 데려가고 싶다. 지금 이런 상태죠. 네. 아니 근데 이거 바이아웃도 뭐 7월 말까지는 5천만 유로고 뭐 8월로 넘어가면 그쵸. 1억 유로를 올린다 뭐 이런 되게 그래서 이제 7월 31일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까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제 내일부터는 덴벨레의 바이아웃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절반 주는 것도 이제 그 내일부터는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불명확해요. 네. 그래서 이제 덴벨레 입장에서는 오늘 끝나길 바라겠지만 현실적으로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기 좀 어려워서 지금 뭐 로마노 기자나 여러 기자들이 올리는 걸 보면 파리 생제르맹 쪽에서 바르셀로나에게 협상을 좀 하자. 이제 바이아웃 이제 기간이 넘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쳐주긴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상태라고 하네요. 네. 자, 일단 뭐 파리행이 조금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네네네. 한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강인 선수와의 어떤 주전 경쟁. 왜냐면 덴벨레도 보면은 지금 이강인이 프리시즌 뛰고 있는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덴벨레가 좋은 활약을 보였고, 라리가 지난 시즌의 어떤 활약이나 스탯도 좀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자, 제가 하나 링크 보내준 거 있는데 한번 열어서 띄워줄래요? 덴벨레 나이가 일단 괜찮아요. 20대 중반이니까 26이니까 한참 나이고, 여기 보면 이제 저기 좌우에 쓸 수 있는데 일단 오른쪽이 주 포지션이라고 하죠. 양발잡이야. 그러니까 뭐 그냥 윙으로만 계속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꺾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하고 일단 부합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적 시장에서 가치가 최고 좋을 때가 얼마냐 나오죠. 가장 높았을 때가 1억 2천만 유로예요. 사실 그쵸. 이 친구는 그러니까 뭐 부상당하지 않거나 게으르지 않을 때 게임 안 하고 늦잠 안 잘 때 이럴 때는 정말 이 덴벨레가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부상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현재 가치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렇게 재능이 있는 선수이고 포지션이 좀 겹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의 주전은 좀 불가피한데, 문제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보내줬던 거 한번 볼까요? 덴벨레가 참 여러 시즌에 바르셀로나 있었는데 한번 쭉 느낌만 봐요. 느낌만. 자, 느낌만. 자, 햄스트링, 머슬, 근육 부상, 햄스트링 쭉쭉 내려주세요. 부상 표시가 많네. 다 빨간 게 다 부상이야. 다 부상이야. 계속 부상이야. 그냥 느낌만 봐요. 느낌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계속 부상이야. 저렇게 부상을 당해? 다치거나 게임하면서 늦잠 자거나 게으르거나 결론은 와도 상관없어. 이렇게 저런 자료를 제시하고 결론 그렇게 맺는다고? 그런 이제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네, 물론 이제 저거는 있는 것 같아. 하나 생각해봐야 될 건 파리 입장에서도 일단 이강인 선수가 리그를 옮겨가지고 팀도 옮기고 첫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리그나 팀에 도킹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보자 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지금 문제 아시안게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야 뭐 반반이라고 칠게요. 아시안컵이 또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1월에 최대 시즌
도중에 2번 이탈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럼 그 앞뒤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어떤 팀에 와가지고 새로운 리그에 적응해야 되는데 네. 이거에 대한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영입된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서 요게 좀 변수다. 네. 아시안 게임과 아시안컵에 차출돼야 되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네. 그러면은 뭐 이런 좀 외적인 요인 말고 어떤 네. 전술적으로라든지 엔리케 감독이 좀 추구하는 축구에서 네. 과연 이강인과 이 덴벨레는 어떻게 그러니까 뛰게 될지. 당연히 이 두 선수가 위치는 겹쳐요. 예.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서 좀 쓰고 싶어하고 덴벨레도 오른쪽, 그러니까 양발을 쓴다고 해서 왼쪽 오른쪽 다 된다. 그럼 공존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덴벨레가 제일 잘하는 건 오른쪽이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손흥민 선수 같아요. 손흥민 선수도 왼쪽 다 왼쪽으로 다 되지만 네. 왼쪽에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겹치는 자원이에요. 위치는. 그런데 역할적으로는 겹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덴벨레 같은 경우는 아마 이강인 선수랑은 약간 다르게 직선적인 측면 공격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 뭐 프리시즌에서 보여주는 거 보면 변형 3백 많이 쓰잖아요. 네. 하키미를 오른쪽에서 올리거나 하키미가 없을 때는 왼쪽 풀백을 직선적으로 올려서 어쨌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명 올리고 반대편에는 직선적인 윙어를 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있을 때는 하키미가 나오는 거고 하키미가 없을 때는 이강인이 아니라 덴벨레가 나와서 오른쪽 측면을 직선적으로 활용해 주는 거고 네네. 이러한 형태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측면 공간을 직선적으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뭐 하키미를 제외하면 측면 공격수 자리는 아예 없거든요. 이강인 선수도 그런 유형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조금 더 직선적인 선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스쿼드 관리적인 측면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좌우 측면, 중앙 미드필더 다 되기 때문에 뭐 덴벨레가 나온다고 해서 이강인 선수가 뛸 자리가 없냐? 그런 것도 또 아니죠.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뛰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이강인처럼 볼 소유, 뭐 전개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또 필요하다 보니까 네네.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가 나와도 뛸 수가 있고 그리고 덴벨레랑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뭐 번갈아 가면서 또 엘리케 감독이 오른쪽 측면에 쓸 수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해서 일단 뭐 이강인 선수의 당연히 경쟁자가 되겠지만 뭐 선발 뭐 출전 시간에 대한 문제 그런 거는 엄청나게 큰 영향까지는 없을 것 같다. 네. 프리시즌 갖고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프리시즌 때 보니까 파리가 좀 정리정돈이 좀 필요하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음바페에 대한 변수가 너무 맞아요, 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쭉 지켜보니 물론 여러분들 지금 덴벨레가 영입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쵸. 영입을 지금 뭐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게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안 될 수도 있는 네. 건데. 근데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네. 덴벨레가 파리의 지금의 팀 프로젝트, 재건 프로젝트 같은 게 있잖아요. 좀 변화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그게 어울리나? 그 방향성이 맞나 싶은 건 좀 있어요.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왜냐하면 들어가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그동안 너무 스타 플레이어, 이름값 이런 것만 갖고 가니까 좀 문제가 생기더라. 그쵸. 네. 좀 더 팀에 더욱더 간절하고 막 열심히 자기 굶주리고. 관리하고 이런 선수 젊고 이런 선수 바꾸자라고 했는데 그러네. 덴벨레는 사실 좋은 선수인데 선수만 놓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맞아요. 이 선수가 자기 관리가 좋냐? 그건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파리의 그런 거하고 난 부합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첫 번째 하나 좀 네, 있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음바페가 나가게 되면 또 나는 사실 그 자리에 약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선수의 결이 좀 맞다. 그리고 미드필더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변수는 지금 베라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있어서 이강인 선수는 사실 미드필더의 공격형의 느낌으로 충분히 뛸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쵸? 네. 이번에도 미드필더 보니까 그 자리에 이강인 선수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온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제가 봐서는 뭐 이렇게 여파가 크진 않을 거일 뿐더러 저는 이게 오는 게 맞나 싶은 느낌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음바페는 지금 뭐 레알 거의 뭐 이렇게 보이던데.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은 어떻게든 보내야 되고 근데 오늘 이제 요즘 잠잠하잖아요. 왜 잠잠하냐? 음바페가 하루만 버티면 돼요. 오늘 버티잖아요. 오늘 버티면 이제 8월 1일부터 그 2천억 가량의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바페가 갑자기 조용하더라고요. 오늘까지는 조용할 수 있다. 음바페가. 진짜 뭐 협상의 달인들이야. 뭐야. 내일부터 진짜. 이제 2천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 달인들이야 진짜. 그래서 약간 좀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이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회수를 하고 싶어 하니까 돈을 나갈 가능성이 높죠. 하루 버티면 2천억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게요. 일본에서 현재 이강인 선수가 공개훈련을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있는데 그것도 영상 나오나요? 네네, 나오죠. 저희도 지금 이 오픈 트레이닝 센터에 가 있는 저희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강인 화이팅 네네. 님이 지금 가 계세요. 네.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강인 선수가 따로 나와서 몸 훈련을 좀 했대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팀 훈련도 같이 소화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네. 따로도 피조하고도 훈련도 했고 팀 훈련도 같이 좀 하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일 인테르 경기 있나요? 내일 인테리죠. 그쵸, 내일 인터밀란 경기죠. 인터밀란 나오지 하고 않을까? 우리 이제 목요일 네. 네, 전북 경기니까 뭐 그 경기의 시간 정도 문제지 어느 나올 정도 건 나올 것 같다. 뛸 것 같네요. 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강인. 자, 파리 얘기 여기까지 나눠보고요.